투자 손자병법 2부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부 순서 시간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 좀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낙폭이 살짝 커진 모습인데요. 21포인트 그리고 2.5포인트 정도 하락한 채 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서 좀 불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자, 잠시 후 11시부터 저희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도 함께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양쪽 모두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저희 투자 손자병법 2부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수급으로 보는 시장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팀장과 함께 주체별 수급 상황과 관심주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제의 흐름을 알고 시장을 읽는 이슈 정복하기 동양증권 양평점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요. 삼성에서 국내 정유시장 진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에 따른 영향력, 정유업종의 향방에 대해 살펴보고 수도권에 건립되는 대형 K-팝 공연장 스토리 창조원의 설립 배경, 영향력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왕선한 증시 코멘터리에서는 플랜 A 연구소 왕선양 팀장과 함께 한 주 동안의 증시 정리하고 다음 주 투자 전략 짜보죠. 네, 먼저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시황센터 강동석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미국의 고용과 또 주택 지표가 좋지 않게 나타나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4월 20일 금요일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22.58포인트 하락하면서 1977선까지 왔습니다. 2000선 돌파를 조금 기대했는데요. 하루 만에 다시 2000선이 무너지면서 현재는 1970선까지 오늘 장 후반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5일 연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700억 원 정도 넘게 순매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기관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540억 원 정도, 외국인은 매도 물량을 더 늘리면서 900억 원 정도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 코스닥 시장도 역시 좋지는 않습니다. 500선이 무너지면서 2.70포인트 빠지면서 499선 가리키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 정말 사질 않습니다. 4월 들어서는 하루만 사줬는데요. 오늘 사주게 되면 이틀만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11억 원 정도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17억 원 정도 순매도, 여기에 개인도 같이 동참하면서 15억 원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140원 선 다시 돌파하면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잠재되어 있는 유로 재정의 위기와 또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이래저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또 북한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위쪽 타진이 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나 그 탄력은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원 60전 상승한 1140원 선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모든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8% 조정받고 있고 완성차 업체도 좋지 않습니다. 현대차가 1.3% 시장 대비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부품주도 좋지 않은데요. 0.8% 약보합권에 현대중공업도 0.95%,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0위 살펴보시면 삼성생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빠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7%, 어제 상승분은 모두 반납하고 있는데요. LG화학은 7.4% 급락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악화에 또 외국계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한주도 1.4%, 금융주도 좋지 않은 모습, KB금융 2.2%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대장주만이 그나마 체면 차리고 있는데요. 그 상승폭도 크지 않습니다. 0.1% 강보합권에 머무고 있고 CJ 쇼핑은 다시 조금 살아나나요? 2.3% 상승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도 빠지고 있네요. 4.2% 시장 대비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0위 살펴보시면 CJENM이 1.2% 상승하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젠백스가 1.3% 그나마 좀 체면 차리고 있습니다. SFA는 0.9% 강보합권에 나머지 업종 SK브로드밴드, 동선은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 나오면서 화학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7.4% 급락하고 있고 호남석유도 7%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금호석유도 4.7%, 대부분의 업종 화학업종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다음 살펴보시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어제와는 다르게 외국인 매도 물량 내놓으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제 1% 넘게 상승했던 삼성전자 다시 상승폭 반납하고 있습니다. 1.8% 빠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2.7% 시장 대비 조정받고 있습니다. LG전자도 2.5%, LG이노텍도 각각 2.5% 시장 대비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증권주 하락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을 중심으로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1% 넘게 시장 대비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주 살펴보시면 건설주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건설주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사고 있지만 개인들은 매도하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은 1.3%, 대림산업이 2.5%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1.5% 시장 대비 조정받고 있습니다. 철강금속주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개인을 중심으로 외국인도 매도 보입니다. 포스코가 1% 넘게 빠지고 있고 현대제철은 1.4%, 고려아연도 0.2% 조정받고 있고 동양강철도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 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매각 추진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날 정책금융공사는 현대차와 또 삼성테크윈 등 주요 주주와 함께 한국항공우주 지분 40% 매각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5% 넘게 상승하면서 31,600원입니다. 중국 원양자원이 거래 재개 후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대 주주를 거짓으로 기재했던 점 때문에 공시 위반했다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현재는 전월 대비 8% 급락하면서 4,6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투자 전략을 짜봐야죠.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성일 연구원은 낙폭 확대 시의 석유, 화학주 분할 매수, 박소영들이 외인과 기관의 매수, 양봉 종목에 집중, 그리고 신용훈 연구원은 박스권 하단에 도달할 때 분할 매수하자, 최희용 대리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 있다, 보수적 전략을 제시했고요. 정영훈 연구원은 국내 증시 박스권 비추세 국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관심 업종은 박성일 연구원은 화학업종에 대해서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고요. 박소영 대리는 IT 업종의 분할 매수, 신용훈 연구원도 같습니다. 최희용 대리 조선업종의 수주 회복 기대, 정영훈 연구원은 IT 업종 스마트폰 부품주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정영훈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황부터 짚어볼까요? 네네, 우선 뭐 지금 현재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비추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느 정도 소폭 좀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동안 뭐 누적된 미국 경제 지표 부진과 함께 그 유로존 위기설이 계속해서 좀 불거지면서 일정한 좀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들어올 것으로 좀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뭐 스페인의 상당히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스페인이 뭐 빠르면 한 6개월에서 뭐 1년 안에 뭐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에 좀 초점이 좀 맞춰져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시점에서 크게 뭐 하락이나 아니면 그게 다시 뭐 낙관론을 보기에는 상당히 조금 지금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당분간은 좀 지루한 좀 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에 대한 좀 관망 좀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2,000포인트를 돌파한다면 뭐 추세에 대해서 뭐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진입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아마 가장 뭐 초점일 텐데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2,00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 이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좀 박스권 구간이 좀 당분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이번 달 계속해서 어느 정도 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좀 당분간 좀 지루한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뭐 공격적인 매수로 좀 임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좀 많이 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지만 상대적으로 뭐 실적이 좀 호전되고 있는 그러한 뭐 낙폭 과대주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12자 투자 전략에서 국내 증시 박스권의 비추세 국면이다. 그리고 IT 업종과 스마트폰 부품주 말씀하셨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뭐 지금 시장 상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좀 비추세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최근에 뭐 특징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스마트폰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뭐 전일에 이어서 금일 같은 경우도 시장은 계속해서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기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플렉스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 좀 삼성전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도 지금 한 1% 이상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지금 무엇보다 지금 다음 달 3일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 갤럭시 S3에 대한 지금 수혜가 지금 주가에는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스마트폰 판매 호조에 따라서 지금 제품 비중이 계속해서 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2분기 이후부터는 수익성 개선 추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살펴봐도 지난해 같은 경우도 그 삼성전자의 그 회로 기판과 카메라 모듈 등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지금 관련된 매출이 지금 삼성전기 한 40% 이상을 지금 매출의 한 4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갤럭시 S3A가 출시가 되면 향후에 상당히 좀 큰 폭의 좀 실적 증가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상당히 좀 시장에서 상당히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 한 매수가로는 한 10만 원에서 한 10만 4천 원, 전일 종가가 한 10만 4천 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10만 원에서 한 10만 4천 원 정도 선에서는 지금 매수해도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목표가로는 한 12만 원 정도, 매물대가 한 12만 원 정도에 좀 많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12만 원 정도 선까지 목표가로 잡고서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끌고 가보셔도 좋을 만한 좀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중기적인 관점에서 뚝심 있게 끌고 가볼 만한 종목이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 주체별 수급 상황 또 살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시장 수급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밤사이 좀 소식이 많았습니다. 프랑스 신용 강대 우려와 함께 유럽 증시 낙폭이 컸었는데요. 다우지수 기업들 실적 효과로 약보가 마감하였으나 코스피는 금일 1980선 아래로 다시 내려앉으면서 일단 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24포인트 빠진 1975선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121선 이평선 결국에는 1930까지도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수급 상황 자세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현재 1시간 개장 후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거래소에서 벌써 1,000억을 넘게 팔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LG화학이 어제 실적 발표를 했죠. LG화학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안 좋게 나오면서 화학주 위주로 던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화학 업종에서 300억 정도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400억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운수장비 업종 300억 정도 매도가 그동안 상당히 강했던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까지 외국인이 같이 던진다는 거는 아무래도 밤사이 프랑스의 신용 강등 우려, 결국엔 스페인 국채 입자리 성공적으로 매각은 됐지만 금리가 상당히 높아져서 6%대 가깝게 매각이 됐다는 게 우려가 오히려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좀 엑소더스 하는 게 시간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화학업종 1,000억을 가까이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1,000억 중에서 60% 이상이 지금 LG화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던지고 있는 모습. 그래서 LG화학이 지금 7%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던지는 전기전자, 운수장비 업종을 각각 기관이 384억, 234억을 매수하면서 받쳐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화학업종 1,200억을 사는데요. 이 중에 역시 60에서 70%가 결국에 LG화학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7% 이상 급락을 하니까 고점 대비 많이 가대놨겠는데 사봐도 되지 않겠냐 하면서 화학업종으로 거의 몰빵 수준으로 개인이 몰리는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그래서 의류정밀 업종, 종이먹재, 음식료품 결국에는 상당히 경기 방어적인 역할만 업종만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 업종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지금 잠깐 체크를 해보면요. 지금 개인만이 좀 사고 있고요. 외국인 팔자. 기관이 아무래도 통신방송 서비스랑 IT 소프트웨어 결국에 휴대폰 부품주도 어제의 추세에 이어서 조금 들어오는 모습 보이겠지만 상당히 매수 규모가 약하고요. 결국 그 이후로 금융업종과 기계장비, 기타 서비스 업종 소폭 상승하는 걸 제외하고서는 전 업종의 코스닥도 하락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주체별 수급 상황도 짚어봐야 될 텐데요. 자, 외국인들이 조금 전에 좀 상당 부분 내다 팔고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상황 자체가 그렇게 아주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그 투자 주체별로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외국인이 1시간 거래소 기준으로 지났을 때 지금 1,000억을 넘게 던진다는 거는 물론 이제 LG화학,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시가총액 높은 걸로 비중이 바스켓으로 좀 나오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물량이 많이 잡히는 걸로 보이지만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이 던질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관이 447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학업종을 많이 매도하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서 매도 규모가 나오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다 받아가면서 1,500억 정도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30억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이 6억, 개인이 5억을 각각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거 선물 시장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최근에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일도 4천억 정도 벌써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계속 하방에 대한 어떤 해지성, 결국 미결제가 금일부로 10만 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은 더 열리는 상황 외국인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웹더도 현상이라고 하죠. 선물 시장에서 현물 매도세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 상당히 하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투자 주체별 속내도 짚어주셔야죠. 네, 외국인은 유럽이 아무래도 밤사이 또 스페인에 불거지면서 국채 매각은 성공을 했지만 아무래도 ECB에서 자금 조달을 하는데 상당히 큰 국가이기 때문에 규모가 우려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유럽 상태 봐가면서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면서 자금을 먼저 이탈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오른 거 위주로 좀 빼는 모습 프로그램으로 보이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 오늘 1980원도 무너졌는데 저가 매수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역시 불안정하구나, 팔아서 현금 확보를 해놓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하신 수급 관심주는 무엇일까요? 네, 삼성전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원래는 지금 같은 하락장 그리고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에는 오히려 투자를 하시기보다 현금을 좀 보유하시길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종목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일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월달에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3가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갤럭시 S3에 MLCC 그리고 아무래도 헤로기판 PCB라고 해가지고 FPCB랑은 좀 다른 어떤 연성기로 해폰이랑 좀 다른 부품도 여전히 들어가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 등도 공급하고 있는 전기 업체, 그 LED 업체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스마트폰 쪽으로 수혜를 받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동안 낙폭이 컸었는데 최근 약세장에서 수급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폰 관련 매출 비중이 전체의 40%를 차지합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스마트폰 수혜를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분명히 LCD 업황 회복과 함께 삼성전기의 어떤 매출 비중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최근 기관의 수급이 좀 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도 기관 쪽에서 거의 30만 주 안팎으로 들어오는 매수세가 몰렸고요. 최근 4월달 들어서 기관이 하루를 제외하고서 매수세가 계속 몰렸습니다. 금일도 기관의 매수세에 시장 대비 상당히 센 모습, 전일보다 1,000원 정도 오른 10만 5천 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역시 들어가시더라도 수급은 살아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금일보다는 최근 또 3일 동안 올랐기 때문에 이격 조정 받았을 시 가격이 한 10만 1,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밑에서 깔아놓는 작업을 해놓으시고요. 목표가는 짧게 지금 제시는 제가 12만 원 해드렸지만 짧게 한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면은 던지시고 손절가는 확실하게 짧게 역시 가져가시면서 9만 6천 원 정도가 깨지면은 손절 라인 확실하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감안하면 손절가에 대해서 더욱더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천연가스 수출을 위한 액화 플랜트 건설에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2020년까지 연간 약 4에서 5천만 톤의 천연가스 수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기존 4대 정유사의 과점 체제를 깨뜨리기로 했습니다. 삼성토탈을 추가로 투입해서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인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콘텐츠 사업자와 연계를 강화하는 스토리 창조원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주스 시장에서 생과일 주스 아임 리얼의 돌풍이 거셉니다. 아임 리얼의 작년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냉장 주스 카테고리에서 판매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천연가스 수출을 위한 액화 플랜트 가스 건설에 최종 승인했습니다. 미국이 천연가스 수출이 본격화되면은 이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전 세계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의 FERC의 세빈패스 프로젝트가 최종 승인됐습니다. 이게 됨으로써 2015년부터 인도, 영국, 스페인, 한국 등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천연가스를 수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럼 미국은 2020년까지 연간 4천에서 5천만 톤의 이제 천연가스 수출국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미국 DOE에 의해 1단계 승인이 확정된 천연가스 수출 프로젝트는 이번 건을 포함해 총 10개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이 모두 승인되면 연간 7에서 8천만 톤의 천연가스 수출이 가능합니다. 업계에서는 2020년까지 4천만 원에서 5천만 톤의 미국 천연가스 수출이 가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본격화로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전 세계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유틸리티 업체들이 석탄 발전소의 가동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을 늘리면서 석탄의 철도 수송량이 10년 내 최저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폴란드, 중국 등의 셰일가스 생산이 본격화되는 2014에서 2015년부터는 천연가스 발전 설비의 공급 부족 현상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발전용 HRSG를 생산하는 BHI와 그리고 GS글로벌, 그리고 천연가스 발전소용 열 배관진 후육강간을 제조하는 상강 MNT, 그리고 셰일가스 굴착력 감속기를 수출하고 있는 우린기계가 천연가스 발전 르네상스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보여집니다. 천연가스 발전과 관련된 이들 업체들의 수주 증가는 2011년 하반기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리먼 사태 이후 연기되었던 천연가스 발전 증설 수요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2015년부터 시작된 미국 또는 셰일가스발 천연가스 발전 수요가 증가가 더해진다면 이들 업체들에는 중장기 성장 모멘텀은 더 강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요즘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기름값 때문에 차를 가져가야 해 말아야 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때문에 정부가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 어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소식에 정유화학주 어제 급락에 이어서 오늘도 부진한 모습 이어가고 있는데 기름값 잡는 거 좋지만 이들 주가는 괜찮을까요? 네, 삼성이 이제 국내 정유 시장에 진출한다는 기사가 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정유사업 진출을 취소하는 기사가 또다시 한번 떴는데요. 삼성이 이제 정유사업 진출에 판도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좀 무리가 있었다는 전망이 진출 취소에 대한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산 능력이 일단 적어서 시장 점유율은 1% 남짓에 불과하고요. 그 품질 규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유사들의 정제 마진도 최저 수준이어서 추가적인 마진 축소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유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우려하며 정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가 됐습니다. 어제 오늘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러니까 정유사들의 마진 축소에 대한 우려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삼성토탈이 진출한다 그랬을 경우에도 국내 정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생산되는 휘발유는 월 1,028만 배럴 규모입니다. 이 중 1,016만 배럴이 국내에서 소비됩니다. 삼성토탈이 만약 생산한다 그랬을 경우에도 휘발유는 약 월 11만 배럴 정도로 국내 시판을 해도 시장 정유율은 약 1.17에서 1.19% 정도에 그칩니다. 삼성토탈이 생산하게 될 휘발유 품질도 문제입니다. 삼성토탈의 휘발유는 다른 정유사 제품과 생산 방식이 다릅니다. 삼성토탈은 나프타를 수입해 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휘발유를 생산합니다. 다른 정유사들은 원유를 수입해 이를 정제해 휘발유로 가공합니다. 삼성토탈 방식의 휘발유는 황성분이 많아 국내의 휘발유 품질 기준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토탈은 현재 생산하는 휘발유 전량을 황함유 규제가 없는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판을 위해서는 추가로 타랑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또 기존 정유사처럼 원유를 수입해 가공하는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3에서 4조 원 정도의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선 주주사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토탈은 현재 삼성종합화학과 프랑스 토탈사 간의 50대 50의 지분 출자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에 대해 토탈 측과 협상이 필요해 단기간에 설비를 늘리긴 쉽지 않은 전망입니다. 위 같은 이유로 삼성토탈의 정유업 진출이 실패가 된 것으로 일단 좀 보이고요.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이제 정유사에 대한 주가는 이제 이런 악재는 단기적으로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시장이 삼성전자 자동차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점을 볼 때 정유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삼성토탈의 정유사 진출이 취소되었다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중립적인 시각 유지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정부가 어제 한류 지속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류 콘텐츠를 다각화해서 다른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국내 엔터 관련주도 그 수혜를 받게 될까요? 네, 아시아 지역 중심의 한류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스토리 창조원 그리고 K-팝 대형 공연장 등이 세워집니다. 최강식 문화체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11시 서울 홍대 라이브 지하공연장 에반스 라운지에서 한류의 산업화 그리고 0.7%의 기적을 이어가자라는 주제로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 장관은 한류 진출을 위해 매력적인 스토리를 발굴해 한류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업 관광 분야를 한류와 연계해 쌍방향 문화교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스토리 창조원 그리고 K-팝 공연장 설립 등을 올부터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스토리 산업을 육성한 콘텐츠 제작 자금 조성 그리고 창작 공간을 구축해 콘텐츠 수출액을 지난해 현재 42억 달러인 것에서 오는 2015년까지 83억 달러로 끌어올리고 관광객 1,300만 명, 국가 브랜드 순위도 현재 20위에서 앞으로 10위 달성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선 문화부는 우리만의 매력적인 스토리나 전통 그리고 생활문화 등 우리의 문화 정체성이 담긴 스토리 중 세계에 통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콘텐츠화하기 위해 스토리 창조원을 설립해 작가 양성 그리고 창작 공간 제공, 현장 연계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2년부터 진행해온 문화 원형 사업을 연장한 것으로 이미지 중심에서 탈피해 탄탄한 스토리를 기획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K-팝 대형 공연장 건립도 발표했습니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 모두 1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형 공연장이 갖춰져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공연장이 없는 실정에 따라서입니다. 최 장관은 유명 가수와 해외 뮤지션의 내한 공연이 가능한 곳은 올림픽 체조 경기장 한 곳뿐인데 다목적 공연장이 없어 공연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이라며 2016년까지 수도권 내 15,000석 내외의 K-팝 공연장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같은 상황들을 볼 때 아직까지 단기적인 이런 이슈라기보다는 장기적인 플랜, K-팝 공연장 같은 경우 2016년까지를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이 같은 이슈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중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런 기사가 떴던 만큼 단기적으로 한번 영향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단기적으로 접근하셔야지 지금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엔터주 단기적인 접근이 유효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과일 주스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바로 I'm Real이 그 주인공인데요. 기존 주스와 달리 천연 과일의 맛을 그대로 살린 것이 최대 장점인데 이 소식이 음식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냉장 주스 카테고리에서 판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I'm Real의 돌풍이 좀 거세고 있습니다. 풀먼 식품은 I'm Real이 지난해 전국 백화점 식품 매장에서 31.4% 점유율을 기록하고 냉장 주스 카테고리에서 판매율 1위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풀먼은 현재 스트로베리, 토마토, 그린 키위, 망고, 베리베리, 그리고 텐저린, 케일 키위 이런 것들의 총 10종의 I'm Real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I'm Real은 바쁜 생활 속에서 간편하게 과일을 섭취하고자 하는 20, 30대 여성 소비자들에게 과일 대용으로 어필한 것이 인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제품을 추가로 출시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적극적이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100% 천연 과일 음료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미경 풀먼 I'm Real PM은 건강과 천연의 신선함을 지향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읽고 트렌드를 앞서 시장을 개척한 덕분에 현재와 같은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웰빙 열풍과 20, 30대 직장인 여성들이 주 타겟 소비 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풀먼 홀딩스에 대한 주가 흐름 한번 유심히 관찰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병건 샘플러스 전문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십시오. 예, 일단 오늘 그 화학주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옴으로써 기관들의 매도가 집중되면서 아침부터 시장이 거래소는 상당히 좀 강하게 끌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들이나 투신권의 공매도가 좀 많이 겹쳐지면서 주가를 더 강하게 끌어내리는 요소인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오를 때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추세가 강한 종목들만 오르고 내릴 때는 같이 다 내려버리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시장의 지수의 현재 위치보다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좀 체감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시장 진행은 약간의 그 리만 사태 이전의 시장 흐름과 좀 유사한 면도 있는데요. 뭐 시장이 꼭 추가로 더 떨어진다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강한 반등 없이 약세 흐름만 지속된다는 의미에서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거래소 시장을 바로 공략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듯 합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거래소 시장이 좀 강하게 끌고 내려간다면은 코스닥 시장도 같이 약세를 탈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여기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크고 또 최근에 그 IT 부품주, 특히 이제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쪽에 진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조정 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포트폴리오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역시 그 화학주가 오늘 아무래도 주가에 급락이 좀 나오다 보니까 보유한 호남석유가 약세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석유 같은 경우도 이미 그 약세라는 부분 자체가 실적의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악화라는 부분이 이미 좀 기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이 아플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인 약세를 보이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일단은 그 따라가면서 추격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대응보다는 차라리 반전을 기다리시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매도보다는 보유 전략을 쓰는 게 맞겠고요. 그 밖에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OCI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잡은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틀 전에 주가 급반등했다가 어제 조정받고 오늘 다시 반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있고 하니까 서서히 상승 전환을 할 걸로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J 오쇼핑 같은 경우도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반등이 강도가 약하다면은 요거는 아무래도 그냥 주식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팔아버리는 쪽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의 강도를 봐서 매도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수익 실현은 충분히 가능할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 편입을 오늘 하나 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이제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나 애플리케이션 쪽의 종목들을 관심을 계속 두셔라. 그래서 멜파스나 컴투스 같은 종목도 편입했다가 수익 실현하고 이랬는데요. 오늘도 그 관련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의 개선도 예상되고 또 차트상 바닥을 탈출할 부분도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제 12,000원에 매수를 한 상태고요. 오늘도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12,100원 정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3,5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1,000원 정도로 조금 타이트하게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진 디스플레이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 연결해서 중국 증시 이야기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중국 본토 지수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0.25% 하락한 2372.40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는 좀 작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350선 다시금 돌파 이후 2350과 2400의 박스권 기준 움직임 계속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정책적인 완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수의 하락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300선 붕괴 이후 다시금 강한 흐름을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의 간망 심리 속에서 상승 여력은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4대 국유은행의 예대 마진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면서 주요 대형은행인 공상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농업은행 같은 이러한 4대 국유은행들의 실적들의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매도 물량들이 좀 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HSBC에서는 중국의 수출 둔화세 지속으로 인해서 지준율을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외국계 기관들 꾸준히 지준율 인하에 대한 리포트 보고서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상당수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둔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이러한 영향으로 둔화 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어쩔 수 없이 지준율을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만큼 과연 중국이 정책적인 요인들에 따른 움직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분기 국유기업들의 세전 이익은 9%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증시가 계속적인 고강도 긴축 정책을 내놓을 때도 기업들의 실적들 꾸준히 개선세를 나타냈었는데 이런 실적들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중국의 정책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중국 본토 증시 약세 움직임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350과 2400의 박승권 기조 당분간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4월 말쯤 과연 정책적인 변화들이 나올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우성재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의 증시 흐름과 이슈를 정리해보는 왕선한 증시 코멘터리 시작합니다. 플랜 A 연구소 왕선양 팀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 주간의 양시장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예, 일단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주초에 1985.28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1974.44포인트로 1.72포인트나 더 이제 하락을 1.72%나 이제 더 하락을 보였는데요. 일단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해외발 이슈와 함께 좀 매도와 매수를 좀 보였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해외발 이슈가 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호재와 악재 나눠가지고 좀 많은데 일단 봤을 때 그렇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함께 동참해가지고 악재에는 좀 매도를 많이 이렇게 보였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호재에는 좀 매수를 많이 보였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기관들의 매수와 매도했던 그런 부분들 좀 한번 살펴보시면은 일단 16일 날부터 해가지고 기관이 790억 정도 이렇게 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장에서도 540억 정도 이렇게 더 이제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봤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790억 그리고 540억, 180억 이렇게 각각 이렇게 매도를 출했는데 일단 18일 날만 이제 380억 그리고 17일 날에도 이제 37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강도는 약했다라는 부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역시 특히나 투신의 매도가 좀 강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투신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매수를 안 보이고 오히려 매도를 계속 크게 보였는데 일단 이 대외발 그런 악재의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매도를 크게 보인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외인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으로 오늘장까지 연속으로 5거래일 연속 매도를 좀 보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강도가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 16일 날에는 1,200억 그리고 17일 날에는 2,900억 그리고 18일 날에 1,200억 그리고 19일 날에 900억 오늘 지금까지 또 이제 1,300억 정도. 그러니까 대략 다 이제 5거래일 동안 거의 한 7천억 정도 가까이 매도를 보였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봤을 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역시 뚜렷할 그런 모멘텀이 없다는데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강하게 이렇게 출회한 부분이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주초에 코스닥 지수가 496.42포인트로 출발해서 현재 기준으로 498.35포인트로 소폭이나마 조금 상승을 보였습니다. 일단 봤을 때 그렇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특징적으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그래도 저점이 확인됐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하락을 보였고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지금 그 하락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주간으로 봤을 때는 소폭이나마 조금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 주체가 좀 없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매수 주체가 부재한다는 부분이 가장 좀 큰 것 같은데요. 일단 기관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가 연일 매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과 외인 5거래일 연속 해가지고 다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매수 주체가 좀 어느 정도 살아나는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그러니까 매도가 더 이상 나오지
나오지 않고 그리고 매수로 전환을 해야지만이 이 코스닥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봤을 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지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매수를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업종별 흐름에 대해서도 화제를 좁혀보겠습니다. 일단 뭐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이번 주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IT 업종이 다시 좀 귀환했다, IT 업종이 다시 귀환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번 주 업종별로 봤을 때 역시 IT 업종이 가장 큰데요. 그러니까 IT 업종의 상승률도 가장 크고요. 그런데 일단 뭐 봤을 때 그동안 그 화학 업종 지난주까지는 화학 업종의 상승이 좀 가파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에는 화학 업종의 약세 그리고 반대로 전기 전자 업종 그러니까 IT 업종과 그리고 운수 장비 업종의 상승세가 좀 가파랐다 좀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일단 뭐 IT 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어제 애플의 그런 애플의 그런 그 그러니까 하락 요인에 의해 가지고 좀 IT 업종이 좀 조정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어제장에서 3% 가까이 하락을 보였거든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IT 업종이 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봤을 때 그렇습니다. IT 업종에서 IT 업종을 만약에 보시려고 하면은 애플과 그리고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중요한 게 애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 그러니까 만약에 IT 업종 중에 그 종목들 편입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애플 주가들 한 번씩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보유하실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주간으로 업종별 상승률 상위를 보면은 역시 전기 전자 업종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운송 장비 업종, 의료 정밀 업종 이렇게 있고요. 일단 뭐 봤을 때 전기 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운송 장비 업종 같은 경우는 유독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계속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종이라고 치면은 자동차 업종, 그러니까 현대차라든지 그리고 기아차 모두 고점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점에서 지지를 받고 계속 그 상승을 하려는 그런 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당분간도 가장 탑픽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을 뽑자고 하면은 오히려 전기 전자 업종보다도 이 자동차 업종, 그러니까 운수 장비 업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봤을 때 신규적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든 그리고 또 보유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든 보유 전략도 괜찮다라는 부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던 업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요. 일단 뭐 화학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 부진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LG화학이 7.3%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호남석유 비롯해서 모두 다 5% 넘게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호석유도 5%, 그리고 호남석유도 6.7% 이렇게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봤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 악재는 이미 시장에 작용을 했고,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가 모든 화학 업체들이 발표가 다 끝나면은 그 뒤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그다음에 상승할 때 그때 이제 저가 매수로서 가담하시는 게 낫지, 지금 이제 매수로서 이렇게 가담하시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부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철강 금속 업종도 하락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철강 금속하고 화학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저번 주에 좀 많이 상승을 보였는데 일단 뭐 이번 주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그리고 통신 업종도 하락폭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일단 뭐 통신 업종 같은 경우는 K셀을 비롯해 가지고 오늘 장에서도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봤을 때 통신 업종 그리고 철강 금속 화학 업종, 일단 뭐 화학 업종하고 철강 금속 같은 경우는 중국의 모멘텀이 살아나야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모멘텀을 한번 기다려 보시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장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어떨까요? 일단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좀 강화된 한 주가 아니었나 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국내외 주요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화요일 날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는 없습니다. 일단 화요일 날에 있을 그 중요한 지표 같은 경우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의 2월 S&P 주택 가격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예상치가 135인데요. 1월 달에 135.46으로 발표가 됐는데, 일단 이 가격 지표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큰 그런 그 중요한 그런 영향은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발표될 게 그 같은 날인데요. 그 미국의 4월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됩니다.
발표됩니다. 이게 사실 좀 중요한데요. 소비자 기대 지수가 예상치가 70이고 3월 달에는 70.2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도 더 좋게 발표가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시장이 한 번 더 지표 호재로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4월 FOMC 금리 결정을 합니다. 일단 뭐 금리 같은 경우는 저번 달에 이어가지고 이번 달에도 좀 동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25% 정도가 이렇게 동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동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경기 부양 같은 그런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더 좋은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자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날에 목요일 날에 한국의 1분기 GDP 속보치도 좀 발표가 됩니다. 예상치가 3.1%고 그리고 4분기에 3.3%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 좀 중요한 게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1분기 그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게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예상치가 2.5%고 4분기에 3% 정도,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3% 정도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뭐 예상치보다도 더 좋은 그런 2.5%보다도 더 높게 이렇게 발표가 된다고 하면은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4월 미시건 소비심리 지수도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투자 전략으로 화제를 옮겨볼까요? 예, 일단 뭐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단 전기 전자 업종이 지금 다시 좀 상승을 보이고 또 이제 오늘 장에서는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아까 전에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전기 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적으로 만약에 진입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미 너무 높게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종별로 봤을 때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다른 업종으로 좀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유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보유 전략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애플의 주가를 많이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주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애플이 어제 장에서도 3% 밀렸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전기 전자 업종이 이렇게 또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한번 살펴보자라는 부분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업종별로 봤을 때 가장 좀 탑픽으로 뽑을 수 있는 업종이 지금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그 고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적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보유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모두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자동차 업종 당분간 수혜가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입니다. 이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그런 부품주들, 그러니까 호실적을 보일 것 같은 그런 부품주들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 보면은 삼성전기하고 인터플렉스가 강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납품을 하고 그리고 호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하고 비슷하게 납품을 할 그런 업체들 한번 선별해가지고 투자하시는 것도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코스닥 시장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매도세가 좀 멈추면은 그때 이제 비로소 조금씩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이 생긴다라는 부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지지는 받고 있고 그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그리고 매수가 없더라도 멈추기라도 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왕선양 팀장과 함께 왕선한 증시 코멘터리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가 홈페이지 개편을 기념으로 여러분께 또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방송 50% 할인 이벤트고요. 30일까지 신청을 하시는 분들 3개월 가격으로 6개월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좋은 기회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 11시부터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전화와 문자 양쪽 모두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오늘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양시장이 한 23포인트, 3포인트 중반 정도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가볍진 않습니다만 아직까지 시간이 한 5시간이요. 한 4시간 좀 넘게 남아 있으니까요. 뭐 좋은 반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말 재밌게 잘 보내십시오.